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다. 그렇다면 수소 경제 시대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주목해야 할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까? 수소 경제 시대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고 최선호주까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앞서 달릴까 말까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달려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 어떤 2차 전지 종목이 좋은지 의견 올려주고 계신데 그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럼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KB증권 스몰캡 윤창배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일본 등 소수 국가들의 시장에만 기대던 이 소수 산업이 수소 산업이 유럽, 중국 등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수소 산업이 왜 전체적인 세계의 트렌드가 됐을까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투자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경우 2025년까지 73조 원이 투자가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400억 유로, 그리고 미국은 2050년까지 약 7,50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인데 최근에 조 바이든 후보가 한 2,400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비롯한 수소 산업이 조금 더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올해 수소 산업이 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가 교토 의정서가 만료가 되는 해이거든요. 내년부터 파리 기후 협약이 적용이 됩니다. 즉 선진국에만 해당되던 온실가스 감축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면서 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또 향후 3, 4년이 수소 경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럽 배기가스 규제가 나오면서 수소차가 좀 뜨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 코로나19가 이슈인데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수소 경제를 그 대안으로 삼고 있거든요. 또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고자 하는 전략이 수소 경제가 좀 본격화되는데 유효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소차 시장이 지금 얼마나 큰지 알아보고 싶어요.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트럭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기차들의 경우에는 개인용 차량에, 그리고 수소차는 이렇게 트럭이라던가 대형 화물 차량에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전에 들은 바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한 220만 대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소 버스도 현대차가 최초로 상용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까지 1,600대 수출을 하고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 국내 수소차 전 세계에서 국내 한국 점유율이 한 52% 정도 되고 넥소가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이고 두 번째는 가격인데 이는 충분한 인프라가 깔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소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요. 이는 시간의 문제이지 수소차가 될지 말지 가능성을 따지는 그런 기간들은 이미 충분히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연료전지 기술도 점점 좋아져서 가격이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적인 부담도 낮아지고 있고요. 정부가 상당 부분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수소차 시대가 조금 더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실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계 각국이 친환경, 그린 뉴딜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소차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수소하면 수소차, 여기서 끝날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산업군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약 85%이거든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자원 고갈 이슈도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만 볼 게 아니고 좀 폭넓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좀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앞단의 기술들이 많이 좀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소 생산 쪽에서는 수전의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암모니아 형식으로 이제 액체 저장 기술 등이 좀 많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료전지 활용성도 기대를 해볼 만한데 앞선 우리나라보다 수소 경제가 좀 앞선 일본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본 전역에 한 25만 호 정도의 가정용 수소 연료 전지가 이미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영역이고 또 향후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수소 충전소가 지금 34곳이 있고요. 서울에는 3곳이 있는데 계획에 비하면 아직 5%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작년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 충전소 건설도 점차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좀 인프라 확장 속도는 좀 빠른 축에 속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업데이트되거나 수소 관련 정책으로 새로운 이슈가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수소 관련 정책은 네. 과거 참여정부 시절부터 좀 본격화되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력이 많이 잃어버리고 변동성이 좀 심한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산업인 만큼 정부 정책에 좀 일관성이 있고 좀 체계적인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올해 7월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이어서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생긴 건데요. 네. 기업 육성과 인프라에 좀 더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책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수소 생산 기지가 2025년까지 40개, 2030년까지 수소차가 85만 대, 그리고 충전소가 660기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 되게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 의지를 구현을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지속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한지 그리고 수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하면서 도심형 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의지는 확인을 했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구축을 하느냐를 봐야 될 때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소 관련주로 우리가 봐야 될 섹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부분이 수소하면은 그냥 다 수소차로 집중해라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네. 어떤 쪽을 볼까요? 일단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좀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베 수소 스마트 시티가 계획이 되고 있고 영국도 오크니 섬에 수소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차원에서 수소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수소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이제 7개 정도가 있는데 이 7개 국가의 공통점은 수소차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생산과 저장, 운송에서도 좀 가시적인 그 연구 개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소차에 좀 집중을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나 이 수소 생산, 저장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 수소차 부품이 한 24,000개 정도가 되고 예. 네, 전기차는 19,000개가 되는데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네, 산업 파급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넥소 관련된 부품주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좀 기타 전장 부품도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 수소차 시장을 리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수소차 넥소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 추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넥소 부품주를 주목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순에 투자 전망이라던가 탑픽 종목도 좀 꼽아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수소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좀 부담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좀 정부 정책 테마성으로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기술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옥석 가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수소 경제의 앞단에 위치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소 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 두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DK락이고 하나는 일진다이아이거든요. DK락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 국산화 정책과 맞물려서 이제 핵심 부품인 700바급 초고압 밸브가 하반기 내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또 수소차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설비 쪽으로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수소 연료 탱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소와 수소버스 향으로 독점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이때까지 쭉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다가 이제 올해 1분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진다이아와 DK락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한층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B증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업 중에 이제 세원, 뉴로스, 동아화성 등도 넥소에 공급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수소차에 들어간 핵심 부품 외에도 기타 전장 부품 쪽으로도 유망하니까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 탑픽으로는 DK락을 꼽아주셨고요. 일진다이아 또 수소 관련주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넥소 관련주 부품주도 눈여겨보자라고 했잖아요. 밑에 보시듯이 동아화성, 뉴로스, 세원이 있다고 하니까 함께 주목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